자, 데이터 거버넌스의 구성 요소를 물었어요. 그래서 구성 요소, 그리고 수행 영역, 뭐 이런 이제 형태로 데이터 거버넌스의 많은 내용들이 존재를 하는데, 자, 데이터 거버넌스는 뭡니까? 잘하기 위해서 상위에서 여러 하는 업무들을 통제한다. 데이터 관점에서 통제를 하는 게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가 되는 건데요. 그 구성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원칙, 프로세스, 조직, 즉 IT 인프라는 정답이 아니게 됩니다.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데이터 사이언스는 뭐예요?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발굴 혹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거기에 패턴을 발굴해가지고 경영이라든지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학문, 연구 분야를 우리는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표현을 해요. 이걸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맞아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예요. 자, 그러면은 내용을 봤었을 때, 자, 첫 번째 보기 봐볼까요? 가능한 많은 데이터를 모으기만 하면 의미가 도출된다. 이건 아니죠. 어떤 패턴을 찾아야지만, 패턴을 찾기 위한 기법을 적용해야지만 의미가 도출될 거기 때문에 아닙니다. 다음은 특정한 상관관계가 주요시되던 과거와 달리 인과관계를 통한 인사이트 도출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전에는 인과관계였지만은 지금은 상관관계에서도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걸 우리 빅데이터 가치에서 학습을 하셨을 거예요. 세 번째는 의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 연구 분야에 적용된다. 맞죠. 의학, 공학, 수학,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연구 분야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게 데이터 사이언스입니다. 네 번째는 데이터 소량화로 인해 급격한 확산 속도가 둔화된다. 아닙니다. 데이터 대량화해서 우리가 좀 더 빠르게 데이터 사이언스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고 의미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옳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마트에 주로 쓰이는 수직 기술이에요.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마트라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전통적인 분석 환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전통적 분석 환경에서 데이터 수집을 할 때 어떤 기술을 썼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통적 분석에서의 또 데이터의 특징은 어떤 데이터인가요? 맞아요. 정형 데이터예요. 자, 그럼 정형 데이터 수집을 할 때 쓸 수 있는 기술들을 찾아보면 되겠네요. 자, FTP, 파일 기반의 데이터죠. 이런 정형 데이터가 아닙니다. HTTP도 웹에 있는 데이터들을 수집을 할 때 쓸 수 있는 프로토콜이에요. 자, 오픈 API는 정형과 비정형 둘 다 쓸 수는 있지만 좀 더 반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할 때, 즉 텍스트 기반의 데이터 등을 이용할 때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DB2DB, 맞아요. DB는 일반적인 정형 데이터 형태를 띠고 있죠. 정형 데이터를 띠고 있기 때문에 DB2DB를 이용을 해서 DB 링크라는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뭐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마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수집할 때 쓸 수 있는 기술이 됩니다. 자, 이런 문제는 살짝 한번 꼬아서 내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헷갈리지 마시고 이런 주제, 전통적 분석이다, 정형 데이터다, 그걸 때 쓸 수 있는 수집 기술은 무엇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분산 파일 시스템에 대한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물어요. 자, 분산 파일 시스템은 뭐예요? 맞아요. 이런 여러 물리적인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중복으로 저장을 시켜 놓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우리는 많은 데이터들을 한 번에 처리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때 데이터를 여러 군데 저장을 해놓고 동시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때 저장 수단으로 분산 파일 시스템을 많이 활용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럼 적절한 것을 이제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살펴봐 보면은 대용량 분산 처리가 가능하다. 바로 정답이네요. 그죠? 많은 데이터들을 한 번에 여러 서버에서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이 되는 거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용어를 썼어요. 자,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여러분들 컴퓨터의 CPU, 코어 이런 단어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 즉 그런 CPU들, 코어들을 여러 개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병렬 처리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얘는 정답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자, 분산 데이터베이스. 자, 분산 데이터베이스도 기존의 전통적인 RDB를 여러 지역에 위치를 시켜놓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되나요? 동시에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좀 더 비즈니스적인 활용성과 사용자가 그 위치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사용하게 하는
DBMS의 하나의 종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니게 되는 거고요. 다중 트랜잭션을 통해 작업한다. 트랜잭션이라는 단어는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다? 네, RDBMS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분산 파일 시스템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뭐다? 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실은 마이크로 프로세스, 분산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을 알아야지만 좀 쉽게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맵리듀스의 패턴 중 다른 데이터와 연결하여 분석하는 패턴은 무엇인가? 저도 실은 맵리듀스를 쓰는데 이런 패턴을 생각하고 써보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이런 데이터와 데이터를 처리함에 있어서 데이터를 붙이는 작업, 분할하는 작업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이런 패턴으로 정의되어 있는지는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른 데이터와 연결 이라는 의미를 먼저 한번 찾아보면은 여기 보시면 디자인, 요약, 조인, 필터가 있네요. 데이터에서 연결한다라는 거는 우리는 조인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이거 조인 패턴이네 라고 판단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처음 본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선택을 하는 접근도 좀 더 여러분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